경제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라.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한다. 그런데 2025년 말 현재 이 철칙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일본, 유럽, 그리고 우리와 닮은 꼴인 캐나다까지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경제 강국들이 줄줄이 미국에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좋으니 제발 금리 좀 내리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경제적 자살 행위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바보라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눈물겨운 속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출 이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생존 전략이 될 겁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 난리가 난 건지, 전 세계가 약속이라도 한 듯 미국을 배신하기 시작한 그 소름 끼치는 이유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경제라는 동네에 미국이라는 아주 힘세고 돈 많은 형님이 살고 있습니다. 이 형님이 자기네 집 물가가 오른다면서 은행 이자를 확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옆집, 앞집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자기 집 금고에 있던 돈을 빼서 이자 많이 주는 미국 형님네 집으로 옮기려고 하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 유출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돈이나 일본 엔화 가치가 뚝 떨어지는 환율 위기가 오는 겁니다. 보통 이럴 때 옆집 사람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네 집 이자를 같이 올립니다. 내 돈이 미국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25년의 끝자락에서 정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형님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높은 이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옆집 사람들은 나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면서 오히려 이자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내 돈이 다 빠져나가도 좋으니 일단 우리 집 당장 굶어 죽는 것부터 막겠다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가장 먼저 백기를 든 건 우리 옆나라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금리가 0%였죠. 그러다 최근에야 겨우겨우 금리를 조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지 일본은 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다시 꼬리를 내렸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도 무섭습니다. 바로 나라 빚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 여기서 금리를 1%만 더 올리면 일본 정부가 매년 내야 하는 이자만 수십조 엔이 늘어납니다. 이건 나라 예산을 통째로 이자 갚는 데만 써야 한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 월급 300만 원 받는 가장이 대출 이자로만 25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수입 물가가 치솟고 국민들이 고통받아도 일단 나라 자체가 파산하는 건 막아야 하니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걸 포기한 겁니다. 엔저 때문에 힘들지? 미안하다. 그래도 나라 망하는 것보단 낫잖아. 라고 국민들에게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는 셈이죠. 유럽은 또 어떻습니까? 유럽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독일이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독일의 제조업 공장들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멈춰서고 있어요. 에너지는 비싸졌는데 이자까지 높으니 물건을 만들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물가는 아직 다 안 잡혔는데 경제라는 엔진이 꺼지게 생겼으니까요. 결국 유럽도 미국과의 금리 전쟁에서 이탈했습니다. 환율이 터져서 유로화가 휴지 조약이 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공장부터 돌리고 보자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건 마치 몸에 열이 펄펄 뜨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해열제 대신 빵부터 사 먹는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입니다. 왜 하필 캐나다냐고요?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경제 구조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을 다투고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죠. 캐나다 중앙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 이유,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공포 때문입니다. 바로 부동산 폭락과 가계 파산입니다. 고금리가 길어지자 캐나다의 영끌족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집을 던지기 시작했고 소비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환율 방어구 뭐고 일단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것부터 막아야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이 그저 먼 나라의 뉴스로만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유럽, 캐나다가 보여준 이 처절한 항복선언은 곧 우리가 마주할 현실의 예고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는 소식 매일같이 들려오죠.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급이고 직장인들은 월급 빼고 다 오른 물가에 지갑을 꽁꽁 닫았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니 우리도 높게 유지해야 하지만 그러기엔 우리 몸이 너무 약해져 버렸습니다. 미국이라는 거인은 멀쩡하게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며 요동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2026년에 금리를 내리겠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걸까요? 다른 나라들처럼 환율이 폭등해서 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외환위기급으로 흔들리면 어떡하나 걱정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대한민국에게는 일본이나 유럽에게 없는 아주 강력한 방패 하나가 2025년에 장착됐습니다. 이 방패 덕분에 우리는 미국과 다른 길을 가면서도 환율이라는 괴물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됐죠. 도대체 그 비밀병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은행이 왜 2026년 상반기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두 번의 결정적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흐름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2026년에 내야 할 대출 이자의 앞자리가 바뀌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결정될 겁니다. 전 세계가 미국에 항복한 이 혼돈의 시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 구체적인 생존 지도를 펼쳐봐야 할 때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카드를 쥐고 이 거대한 역전극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2026년 우리 경제의 운명을 가를 그 결정적인 장면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의 정답만을 믿고 살았습니다. 미국이 달리면 우리도 달리고 미국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한다는 일종의 경제적 동기화 공식이죠. 하지만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 공식 자체를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역전극은 단순히 금리 숫자의 차이를 넘어 각국이 생존을 위해 국가 자존심이라는 마지막 보루까지 내던진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항복할 때 끝까지 버티던 미국,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당당한 걸까요? 정답은 역설적이게도 남들의 불행에 있습니다.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리는 현상은 미국이 잘나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 나라들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승리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근육을 가진 미국이라도 물건을 사줄 이웃집들이 전부 파산해버리면 결국 미국 공장도 멈춰야 하니까요. 2026년은 바로 그 임계점에 도달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이 매일 뉴스를 보며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 어디인가요? 아마 10중 8구 환율일 겁니다. 금리를 내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치솟아 나라가 결단나는 것 아니냐는 공포죠. 1997년 외환위기의 기억이 우리 유전자 속에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대한민국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2025년 말부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는 세계 국채지수, 즉 WGBI 편입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명쾌합니다. 전 세계의 거대한 투자 자금들이 대한민국 국채는 믿을 수 있는 안전자산이다라고 공식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덕분에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낮게 가져가더라도 이 지수를 추종하는 수십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우리 시장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유입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구멍난 조그만 뗏목을 타고 파도와 싸웠다면 이제는 거대한 항공모함으로 갈아탄 셈이죠. 환율이라는 파도가 조금 높게 친다고 해서 배가 뒤집힐 걱정은 현저히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이 귀한 방패를 들고 2026년 초부터 과감하게 금리 인하라는 승부수를 던지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성장이라는 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026년 우리나라의 예상 경제 성장률은 1.8%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1%대 성장, 이건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고사 직전에 몰렸다는 경고입니다. 고금리로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과다출혈로 죽어가는데 체온만 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한국은행이 2026년 상반기 검토 중인 두 번의 금리 인하는 바로 이 심폐소생술의 시작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며 간을 보는 사이 우리는 민생이라는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결단이죠. 물론 이 선택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수입 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고 환율 변동성도 한동안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환율을 위해 내수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조금의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뿌리인 가계와 기업을 살릴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은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움직여서 성공한다면 이건 다른 신흥국들에게도 엄청난 신호가 될 거다라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죠. 2026년은 대한민국 경제가 미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데이터를 믿고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진정한 경제 독립의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될까요? 오히려 금리 인하라는 약이 투여되는 순간 숨어있던 또 다른 괴물이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부채의 역습과 자산 양극화라는 숙제죠. 도대체 금리가 내려가는 2026년의 봄, 우리의 지갑 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 어떻게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대출이자가 줄어든다고 좋아하기엔 그 뒤에 숨은 경제학적 함정들이 너무나 정교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과 함께 2026년 하반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진짜 경제의 얼굴을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현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옆집 김 사장님, 그리고 매달 이자 고지서를 받아드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딜레마가 일본이나 유럽보다 훨씬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의 고통이 구조적인 동시에 심리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기묘한 침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쪽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축배를 드는데 왜 우리 동네 골목 상권은 IMF 때보다 더 춥다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걸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K경제의 양극화라는 민낯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수출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온 국민의 지갑으로 흐르는 낙수 효과는 이미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600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입니다. 고금리 3년, 이들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들이 속출하고 폐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지마저 철거비가 없어 미루고 있는 것이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이웃들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1.8%라는 저성장의 늪이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부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엔진 자체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노동력을 줄이고 소비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금리만 내리면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26년의 금리 인하는 경제를 다시 뛰게 만드는 부스터라기보다 더 이상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금리를 내려서 내수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데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대한 족쇄가 하나 더 있죠. 바로 1,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끓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영끌의 광풍이 재현될까봐 중앙은행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부채가 무서워 금리를 묶어두기에는 고금리의 칼날이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내수 소비를 너무 깊게 베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최근 데이터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이 은행 이자로 빠져나가니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외식을 할 여력이 사라진 겁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경제는 썩기 마련입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상반기 2번의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환율의 위협이나 부채의 위험보다 경제의 괴사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즉 건설금융의 부실 문제입니다. 고금리 시절에 멈춰섰던 수많은 건설 현장들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살아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과정에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부실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며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은 금리가 내려가서 기쁜 해가 아니라 지난 3년간의 고통이 남긴 상처를 하나씩 수습하며 골문 부위를 도려내야 하는 잔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언제 금리가 내릴까가 아니라 금리가 내리는 그 순간 내 자산과 부채의 지형도는 어떻게 변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인하가 다시는 오지 않을 탈출의 기회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변동성의 파도에 휩쓸리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할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운에 기댈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주는 냉정한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과거의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1편의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달려가 보려 합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등을 돌리고 대한민국이 우리만의 길을 선택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할 생존 체크리스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혼돈이 정리된 2026년 하반기,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그 마지막 조각을 맞추러 가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등을 돌리고 항복을 선언하는 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국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가장 처절한 생존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맞으면서도 금리 인하라는 승부수를 던지는 일본, 유럽, 그리고 캐나다의 모습은 이제 곧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져도 우리만의 방패인 세계 국채지수를 믿고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히 금리를 낮추는 시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여전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장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나의 부채는 다가올 금리 하락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둘째, 1.8%라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냉정하게 데이터를 읽어낼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경제는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왜 미국이라는 거인을 배신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폭풍이 우리 머리 위까지 어떻게 다가왔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구체적인 카드와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한국은행의 예고된 시나리오입니다. 도대체 한국은행은 2026년 상반기 어떤 타이밍에 그 2번의 결정적인 인하 버튼을 누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여러분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와 예금 통장의 숫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위기 속에 숨겨진 마지막 탈출구와 생존 전략, 그 모든 해답은 내일 공개될 2편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또 경제학은 내일은 성장률 1.8%의 경고, 2026년 당신의 지갑을 지킬 생존 가이드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